뉴욕 맨하탄의 한 주차장 빌딩 일부가 무너져 내려앉아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경 발생했습니다. 맨하탄 남부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9.11 테러로 붕괴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인근 앤스트릿에 위치한 주차장 빌딩은 2층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2층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이 1층에 있던 다른 차들 위로 덮쳤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들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는데요. 마치 9.11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누리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주차자 직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무너진 잔해 아래에 사람들이 매몰돼 있다는 보고가 있어 계속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조대는 추가 붕괴 위험과 부서진 자동차들의 폭발 가능성 때문에 접근에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당국은 로봇개와 무인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던 팍스뉴스가 개표기 업체에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7억 8,75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391억 원인데요. 투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2021년 팍스뉴스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미니언 측은 팍스 진행자들이 도미니언 투표 기계와 관련해 사기 이론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미니언은 특히 터커 칼슨, 로라 잉그레햄, 루퍼트 머독 등의 내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해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미니언 회사와 직원 및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짓말을 인정해 이번 합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팍스뉴스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개 주 투 개표기를 공급한 도미니언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제기했습니다. 배상금에 합의한 팍스뉴스 측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면서 도미니언과의 분쟁을 분열적 재판 대신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미디어에 의한 역대 명예훼손 사건 중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이 실제로 진행됐다면 팍스뉴스 경영진이 허위방송 책임에 대한 것을 입증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의 오류율은 약 70%에 달했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우편 투표와 도미니언 투표기 조작이라며 사기 선거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물적, 인적 증거가 넘치고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정 공유를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회원수를 늘렸던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공유자 유료화 선언으로 이용자들의 구독 취소가 급증해 결국 확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1억 명가량의 지인들과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서비스를 나눠 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한 가구 밖에서 계정을 공유해 콘텐츠를 보는 행위에 대해 오는 2분기부터 별도 비용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동거가족 한에서만 공유가 허용되고 2개 IP 초과될 땐 1인당 2 내지 3달러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구독자들 중 계정 공유에 대한 장점이 없어지면 정기 구독 대신 시간 될 때 가입해 한두 달 몰아보고 해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독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넷플릭스의 1,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같은 반발이 실제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주가 또한 요동쳤습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마케팅 전략으로 대대적으로 회원수를 늘리다가 수익성 개선 명목으로 유료화 선언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일부 남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 행위를 단속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계정 공유 수수료 정책도 내놓으면서 가입자들의 구독 취소는 이어졌는데요. 넷플릭스는 구독 취소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 4분기에 미국 등으로 계정 공유 금지를 확대하려는 방침을 수정해 이를 2, 4분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18일 거래 초반 10%가 넘는 폭락세를 기록하다 33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19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323.1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곡식, 바로 쌀인데요. 2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쌀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시장 조사 기관인 피치솔루션은 보고서에서 2023년 예상되는 쌀 부족량이 8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 부족량이 1,860만 톤에 달했던 지난
2003년에서 2004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부족의 이유는 생산량이 줄어서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 내 곡창지대가 홍수 피해를 보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전 세계 쌀 무역의 7.6%를 담당하는 파키스탄 역시 홍수로 생산량이 31%라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며 쌀 수요가 늘어 공급량 부족 상황까지 나타난 것인데요. 이에 따라 10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인 100파운드당 17.3달러를 찍은 쌀 가격은 당분간 이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치솔루션 측은 내년부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2.5% 정도 늘어나고 2024-2025년에는 수요보다 많은 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K나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